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 나도 장수하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믿음이 틀렸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수의 80%는 생활 습관입니다. 유전은 20%에 불과하죠. 즉,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혹시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진 않으신가요? 밤새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런 변화가 바로 노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90세, 100세까지도 스스로 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74세 가정의학과 의사 김현수 원장입니다. 40년 넘게 진료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봤죠. 오늘은 장수 체질을 가르는 5가지 확실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보시는 동안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까지 들으시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루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몇 가지에 해당된다. 적어주시면 서로 비교하며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체 근력과 균형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힘이 곧 수명이다.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노인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낙상 후 합병증입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그 후유증으로 심폐 기능이 약해지거나 폐렴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거동 불능이 되어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넘어진 뒤로 급격히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체 근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가장 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은 뒤 양손은 가슴 위로 교차합니다. 그리고 양발은 땅에 딱 붙이고 일어서기와 앉기를 5번 반복해 보는 겁니다. 이때 12초 이내로 끝낸다면 하체 근력이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15초가 넘어가면 균형 감각과 근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경고 신호죠. 20초 이상 걸린다면 낙상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 하나로 지금 내 다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검사, 30초 한발 서기입니다. 하실 때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이나 의자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테스트 하시는 게 좋아요. 방법은 양팔을 벌리지 않고 양발은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한 발만 들고 버텨보세요. 30초 이상 버틴다면 균형 감각이 좋은 편입니다. 10초도 못 버틴다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측정법을 알았으니 다음은 훈련법입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 훈련. 하루 10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면 놀랍게도 2주 만에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둘째, 계단 한층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쓰는 것. 이 습관 하나가 하체 근력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셋째, 균형 훈련입니다. 양치하면서 한 발 들기. TV 보면서 발끝 들기. 작은 동작이지만 매일 하면 신경계가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발목 돌리기. 혈액순환을 돕고 작은 낙상도 예방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한 분들은 80세가 넘어도 자기 발로 씩씩하게 걸어 다니십니다. 실제로 일본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근력 운동만으로 평균 수명이 7년 늘어났습니다. 미국 노인의학 학회도 강조합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한 노인은 인지 기능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다리를 움직일 때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를 움직이는 건 단순히 걷는 힘이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키는 비밀 열쇠입니다. 하체 근력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요리를 하고 스스로 장을 보러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곧 노년기의 진짜 행복이거든요. 혹시 지금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조차
버겁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TV 보기 전에 딱 5번만 해보세요. 그게 내일의 근육이 되고 내년의 건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리 힘은 곧 생명력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심폐회복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숨찬 건 나이 탓 이렇게 쉽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숨이 차는 건 단순 노화가 아닌 심장폐 기능 저하의 경고음입니다. 심폐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갑자기 아파도 금방 회복하고 감염병에도 잘 버팁니다. 반대로 심폐 기능이 약하면 조금만 아파도 크게 번지고 회복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그럼 심폐회복력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계단 2층 오르기입니다. 계단을 2층 정도 오르고 그 자리에서 1분 쉬어 봅니다. 그 뒤에 단 1분만 지나도 숨이 곧 가라앉고 주변 사람과 편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심폐회복력이 아직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1분이 지나도 여전히 숨이 턱 막히고 말이 끊겨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심장과 폐 기능이 조금은 약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느낌만으로도 심폐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걷기 회복 테스트.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5분만 걸어보세요. 걸음을 멈췄을 때 호흡이 금세 가라앉는다면 심폐회복력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다면 심장과 폐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박모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남성, 평소엔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근이 약해지고 폐활량도 줄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76세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동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심폐회복력은 단순히 운동 능력이 아니라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심장이 강하면 온몸에 피가 돌고 폐가 튼튼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과 직결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심폐회복력을 기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인터벌 걷기입니다. 2분은 빠르게, 2분은 천천히 걷는 것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심장 박동의 탄력성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둘째, 숨 불어내기 훈련. 풍선을 불거나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내쉬는 훈련입니다. 이 동작은 폐의 탄력을 길러주고 호흡근을 강화시킵니다. 셋째, 노래 부르기.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노래하는 행위는 호흡근 운동 그 자체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으로 노래하면 폐활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제가 돌본 이정순 할머니는 75세의 폐 기능이 70대 수준이었는데 하루 10분씩 인터벌 걷기와 노래 부르기를 병행한 뒤 2년 만에 폐 기능 검사가 50대 후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죠. 숨이 덜 차니 외출도 늘고 사회적 모임에도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죠. 심장이 강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호흡이 길어야 생명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심폐가 약하면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심폐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심폐회복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심장은 무리보다 규칙을 좋아한다. 한번 크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 꼭 한번 계단 오르기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력 점수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수면의 질과 낮잠 습관입니다.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무너지고 호르몬 균형도 흐트러집니다. 결국 노화를 빠르게 가속화하게 되죠. 그럼 좋은 수면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60세 이후에는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둘째, 기상시 상쾌감. 밤새 잤는데 피곤하다. 이건 숙면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밤중 깨는 횟수.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건 괜찮지만 네다섯 번 깬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넷째, 낮에 졸음 정도.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온다면 밤에 숙면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혹시 TV 보다가 무심코 졸아본 적 있나요? 저녁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개가 꾸벅 떨어진 적은요? 이게 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밤에 숙면을 취하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면 뇌와 심장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낮잠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낮잠 자면 치매 예방된다. 낮잠 자면 혈압이 떨어진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넘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망치고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낮잠은 약, 하지만 과하면 독이다. 아침에는 햇볕을 받으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를 피하세요. 또 저녁 식사도 늦게 먹으면 위장이 불편해 잠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 화면은 멀리하세요. 이 간단한 루틴들을 지킨 분들은 불면증 약을 줄이고 심지어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혹시 눈이 자꾸 감기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새로운 건강 루틴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장수 체질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두뇌의 유연성인데요. 쉽게 말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머리가 굳어서 안 들어와.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뇌는 평생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운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8% 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83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 외국인과 대화까지 가능해진 김영희 할머니 사례. 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70대, 80대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의 잠재력은 끝이 없다는 뜻이죠. 반대로 두뇌 유연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뇌는 점점 좁은 길만 반복하게 되고 쉽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새로운 기계를 배우기 싫어하고 자주 쓰던 길만 고집하며 익숙한 음식만 찾습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빠르게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식당에서의 키오스크 사용은요? 하지만 작은 시도만 해도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앱을 설치해 쓰거나 영상 통화를 시도하는 것, 이런 일상적 행동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젊음을 되찾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빠르게 약해진다. 근육 운동이 필요하듯 두뇌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두뇌 유연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기. 언어, 음악, 그림, 컴퓨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낯선 경험을 시도하기. 늘 같은 길만 걷던 산책, 다른 길로 가보세요. 셋째, 양손 교차 사용하기. 왼손으로 양치,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바꿔보기. 넷째, 사회적 교류 늘리기.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 뇌는 수십 개의 영역을 동시에 씁니다. 특히 대화는 가장 강력한 뇌 훈련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뇌의 종합적 기능을 모두 동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어르신 78세. 젊어서 회계사로 일해 계산에만 익숙했죠. 퇴직 후엔 늘 집과 마트만 오가며 단조로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피아노를 한번 배우셔 보세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6개월 후
양손으로 간단한 연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우울감이 줄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뇌를 살린다. 오늘이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장수 체질을 판별하는 5번째 기준, 바로 치아와 씹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임플란트 했으니 괜찮지 않나? 틀니 끼면 문제 없잖아?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얼마나 씹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아 영양 흡수가 떨어집니다. 둘째, 침 분비가 줄어 소화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가 줄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넷째,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15년간 추적했는데 자연치 2개 이상 보유하며 씹는 힘이 유지된 그룹은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길었습니다. 반대로 씹는 힘이 떨어진 그룹은 폐렴, 치매근 감소증 발병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씹는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식사 30분 후 양치. 바로 양치하면 산성화된 입안에서 에나멜층이 손상됩니다. 30분 기다렸다 닦으면 치아가 더 오래 갑니다. 둘째, 혀 클리닝. 혀 표면 세균은 충치 잇몸병 원인입니다. 혀 전용 클리너가 있다면 좋고 없다면 칫솔 뒷면으로 살살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구강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셋째,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호두, 아몬드, 오징어 같은 음식은 치아와 턱 근육을 단련하는 천연 헬스기구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하루에 조금씩 씹다 보면 저작근이 강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씹는 순간 침이 분비되고 침에는 소화 효소뿐 아니라 세균 억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즉, 씹는 행위만으로도 소화 면역 구강 건강이 동시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씹는 힘은 뇌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씹을 때 턱 관절이 움직이며 뇌혈류가 늘어나는데 이 과정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치아가 튼튼한 노인은 인지 검사 점수가 평균보다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장수 체질의 마지막 관문, 그것은 튼튼한 치아와 강한 씹는 힘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조금 단단한 음식을 꼭 씹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수명을 5년, 10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장수 체질을 가르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몇 가지나 자신에게 해당되셨나요?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한두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는 순간 누구나 장수 체질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장수의 열쇠는 유전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신호를 꼭 점검하시고 하루하루의 실천을 더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믿을 만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